55편 부서진 거울 마주선 두 사람. 순정의 마지막 한마디는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세상의 모든 소리를 끊어버리는 칼날 같았다. 남편이었군요. 그 6글자는 섭이 쌓아 올린 모든 벽을 허물고 마왕이 가졌던 마지막 의심을 베어냈으며 순정 자신의 세계를 산산조각냈다. 섭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차마 고개를 들어 순정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그의 침묵은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확실한 긍정이었다. 순정은 비명을 지르거나 울부짖거나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아주 작은 발걸음이었지만 그 한 걸음은 두 사람 사이에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들어버렸다.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던 따뜻하고 든든한 아저씨 위 모습 위로 미래의 자신의 삶을 망가뜨렸다는 죄인 위 모습이, 그리고 평생을 함께해야 할 남편이라는 낯선 이름이 겹쳐졌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가 누구인지 이제는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 부서진 거울 조각처럼 그의 모습은 혼란스럽게 흩어져 보일 뿐이었다. 순정아. 섭이 겨우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그 이름은 낯설게 공기를 맴돌다 힘없이 떨어졌다. 그는 이 과거의 시간 속에서 그녀의 이름을 부를 자격이 없었다. 이 숨 막히는 정적을 깬 것은 마왕이었다. 그는 더 이상 심판관이 아니었다. 그는 이 기막힌 비극의 유일한 목격자로서 최소한의 질서를 회복해야만 했다. 그는 민수에게 턱짓을 했다. 민수야, 순정 학생 좀 방으로 데려다줘라.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순정에게 다가갔다. 순정은 아무런 저항 없이 인형처럼 그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방을 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섭을 돌아보지 않았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섭의 심장에 박히는 거대한 못 소리처럼 울렸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미래를 바꾸기 위해 과거로 왔지만 그는 결국 이 과거에서조차 그녀의 신뢰를, 그녀의 마음을 제 손으로 부숴버린 것이다. 지독한 절망이 그의 온몸을 집어삼켰다. 마왕은 그런 그의 앞에 다가와 말없이 위스키가 담긴 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경계심이 없었다. 그저 시간을 거슬러 온 한 남자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의 무게를 가늠해보려는 듯한 깊고 무거운 연민만이 담겨 있었다. 두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서로 다른 비극의 무게를 짊어진 채 길고 긴 침묵 속으로 잠겨 들어갔다. 56편 새로운 계약, 미래를 향한 동맹. 다음 날 아침, 별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순정은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나오지 않았고 섭은 밤새 술을 마셨지만 한숨도 잠들지 못했다. 마왕 역시 자신의 작업실에서 밤새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오전이 되어서야 마왕은 민수를 시켜 섭과 순정을 자신의 작업실로 불렀다. 억지로 끌려 나오다시피 한 순정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섭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마왕은 두 사람을 자신의 앞에 세웠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연민이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마침내 결단을 내린 지도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제 숨바꼭질은 끝났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당신들 두 사람, 그리고 나. 우리는 이제 좋든 싫든 운명이라는 똑같은 배를 탄 셈이야. 그는 먼저 섭을 바라보았다. 나는 당신의 경고를 전부 받아들이겠어. 내 생명은 이제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야. 우리가 함께 지키는 거다. 당신은 앞으로 내게 닥쳐올 모든 위험에 대해 알려주고 나는 내가 가진 모든 힘과 자원을 동원해 그 위험을 막겠어. 이것이 나와 당신의 첫 번째 계약이다. 그리고 그는 순정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당신들 두 사람은 더 이상 내 죄수나 손님이 아니야. 내 동료다. 섭과 순정의 눈이 커졌다. 당신들은 이 집을 요새 삼아 세상의 눈을 피해 미래를 바꾸는 임무를 수행하게 될 거야. 내가 당신들의 방패가 되어주지. 세상의 그 누구도 당신들을 찾아내거나 괴롭히지 못하게 막아주겠어. 그것은 상상도 못했던 제안이었다. 마왕이 그들을 감시하는 대신 보호하겠다고 나서고 있었다. 물론 조건이 있어. 그는 순정을 보며 말했다. 순정 학생은 여기서 다시 공부를 시작해. 학교는 갈 수 없으니 내가 최고의 과외 선생들을 붙여주지. 당신의 꿈이 작가라고 했나? 그렇다면 최고의 작가와 비평가들을 스승으로 모셔오지. 당신의 미래가 당신의 남편 때문에 망가졌다면 이번에는 내가 당신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가 되어주겠어. 그리고 그는 섭을 향해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개인 고문이 되는 거다. 미래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나아갈 모든 길에 대해 조언해줘. 당신이 가진 실패의 경험이 어쩌면 성공만 해온 나에게는 가장 값진 교훈이 될지도 모르니까. 섭과 순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지위는 하루아침에 죄수에서 마왕이라는 거대한 권력의 비호를 받는 비밀 참모가 되어 있었다. 그것은 거절할 이유가 없는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길이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 사이에 기묘하고도 비장한 동맹이 맺어지는 순간이었다. 마왕이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다. 그의 얼굴에 다시 장난기 어린, 그러나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깊어진 미소가 떠올랐다. 좋아, 그럼 미래에서 오신 나의 고문 양반. 우리의 첫 번째 작전 목표는 뭐지? 도망과 속죄를 위한 섭의 외로운 싸움은 끝났다. 이제는 운명에 맞서는 세 사람의 거대한 전쟁이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57편 미래를 위한 수업. 마왕의 선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즉시 움직였다. 며칠 만에 별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들이 드나드는 비밀스러운 아카데미로 변모했다. 현직 대학 교수들이 순정을 위해 개인 교습을 시작했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당대 최고의 소설가와 시인들이 그녀의 글쓰기 스승이 되어 별장을 방문했다. 순정은 처음에는 모든 것이 꿈처럼 어색하고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그녀는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탐욕스럽게 모든 지식을 흡수했다. 낮에는 영어와 수학을 공부했고 밤에는 문학과 철학에 대해 토론했다. 마왕은 가끔 그녀의 수업을 말없이 지켜보곤 했다. 칠판 앞에서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는 순정의 모습에서
그는 한때 자신이 잊고 살았던 순수한 지적 열망을 발견하고 자극받았다. 섭의 역할도 명확해졌다. 그는 더 이상 별장의 잡력부가 아니었다. 그는 마왕의 그림자이자 보이지 않는 조언자였다. 그는 매일 아침 국내외 신문과 잡지를 꼼꼼히 읽고 미래의 관점에서 중요한 사건의 흐름이나 경제 동향을 분석하여 마왕에게 브리핑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삐삐라고 불리는 무선 호출기가 폭발적으로 유행하게 될 거요. 그리고 곧이어 휴대폰이라는 손바닥만 한 전화기가 세상을 바꿀 테지. 통신 관련 주식에 투자하면 아마 나쁘지 않을 거요. 부동산은 어떻소? 강남 불패 신화는 계속되나? 아니, 머지않아 대한민국은 엄청난 경제 위기를 맞게 될 거요. 그때가 되면 강남의 빌딩들도 반토막이 날 테지. 위기 뒤에 기회가 온다는 말, 그때를 위해 준비해야 하오. 두 남자는 밤마다 서재에 마주 앉아 마치 체스를 두듯 미래의 판도를 읽고 복귀했다. 마왕은 섭이 가진 실패의 경험과 미래에 대한 통찰력에 깊이 매료되었다. 그는 섭의 조언을 바탕으로 자신의 음악 제국을 넘어 더 큰 비즈니스 왕국을 건설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세 사람의 관계는 기묘한 균형을 이루며 안정되어 가는 듯했다. 하지만 섭과 순정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강은 여전히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동료로 대했지만 그 안에는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슬픔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얼음처럼 녹지 않고 남아 있었다. 섭은 순정이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나날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그녀가 더 똑똑해지고 더 넓은 세상을 알게 될수록 미래에 무능했던 자신과 지금의 초라한 자신 사이의 간극은 더욱 커져만 갈 터였다. 그녀가 자신을 완전히 다른 세상의 사람으로 여기게 될까봐 그는 밤마다 홀로 불안에 떨었다. 순정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이제 섭이 자신을 망가뜨린 남편이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이 기억하는 것은 위험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의 꿈을 응원해 주던 다정한 남자 섭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두 개의 기억 속에서 길을 잃고 어떤 것이 진짜 그의 모습인지 알 수 없어 괴로워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시간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 58편 역사의 분기점 첫 번째 임무.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섭이 예언했던 시대의 격변이 마침내 현실로 나타났다.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혜성 같은 그룹이나 나라요라는 노래로 데뷔하자마자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뒤바뀌기 시작했다. 10대들은 열광했고 기성세대는 충격에 빠졌다. 마왕이 지배하던 가요계의 판도가 하루아침에 뒤집혔다. 마왕은 자신의 작업실에서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현란한 춤을 추는 세 명의 아이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섭의 말대로였다. 그는 자신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은 새로운 투지로 불타고 있었다. 그는 이미 섭을 통해 이 미래를 알고 있었고 대비하고 있었다. 이제 슬슬 우리도 움직여야겠군. 마왕은 섭과 순정을 작업실로 불렀다. 나의 고문 양반, 우리의 첫 번째 임무를 알려주시오. 이 격변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지? 섭은 그동안 준비해 온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은 단순히 인기 가수가 하나 나온 게 아니오. 이것은 팬덤이라는 거대한 산업이 시작되는 신호탄이지. 앞으로 음반 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고 스타를 이용한 다양한 부가 사업이 생겨날 거요. 우리는 이 흐름의 꼭대기에 올라서야 하오. 그의 계획은 구체적이었다. 팬클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설립하고 실력 있는 신인들을 발굴하여 미래의 스타로 키워내자는 것이었다. 그것은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대를 수십 년 앞서 나간 혁신적인 구상이었다. 마왕의 눈이 빛났다. 그는 섭의 계획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덧붙였다. 좋아.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돈만 버는 회사를 만들지 않아. 우리는 시스템을 만들 거야. 재능은 있지만 돈이 없어 음악을 포기하는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 불공정한 계약으로 고통받는 동료들을 위한 법률 지원팀도 만들겠어. 우리는 이 판의 규칙을 새로 쓰는 거다. 두 남자의 야망이 거대한 시너지를 일으키며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순정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넘어 한 시대의 문화를 통째로 바꾸는 거대한 프로젝트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내놓았다. 그렇다면 팬들과 더 깊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PC통신 같은 걸 이용해서 가상 공간의 팬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건 어떨까요? 그곳에서 서로 정보를 나누고 스타와 직접 대화도 할 수 있다면. 그녀의 아이디어에 섭과 마왕의 시선이 동시에 그녀에게 꽂혔다. PC통신. 이제 막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나 쓰이기 시작한 생소한 기술. 소녀의 순수한 상상력은 두 남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미래의 문을 열어젖히고 있었다. 마왕은 무릎을 탁 쳤다. 바로 그거야. 보이지 않는 제국을 건설하는 거지. 세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완벽한 화음이 만들어지는 순간이었다. 죄인과 소녀, 그리고 스타. 어울리지 않는 세 사람은 이제 운명 공동체를 넘어 새로운 시대를 창조할 혁명동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첫 번째 임무는 그렇게 세상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거대한 그림을 그리며 시작되고 있었다. 59편, 심판의 날, 그리고 새로운 미래. 세월은 강물처럼 흘렀다. 섭이 과거로 온 지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세상은 섭의 예언대로 그리고 세 사람의 계획대로 격변을 거듭했다. 마왕은 더 이상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다. 그가 섭의 조언을 바탕으로 설립한 기획사 넥스트 엠파이어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거대한 제국이 되어 있었다. 실력 있는 신인들을 발굴해 최고의 스타로 키워냈고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타파하며 업계의 표준을 새로 썼다. 순정은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에 진학해 문학을 전공하면서도 넥스트 엠파이어의 핵심 브레인으로 활약했다. 그녀가 제안했던 PC통신 팬 커뮤니티 마왕성은 수십만 명이 유저를 거느린 거대한 가상 왕국이 되었고 이는 훗날 인터넷 시대의 팬덤 문화를 선도하는 모델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수줍은 시골 소녀가 아니라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나가는 당당하고 지적인 여성이 되어 있었다. 섭은 여전히 그림자였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마왕의 개인 비서 겸 자산 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회사 내부에서는 그를 보이지 않는 회장으로 불렀다. 그는 결코 전면에 나서지 않았지만 그의 통찰력과 미래를 보는 눈은 제국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등대였다.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미래를 바꾸어 나갔다. 그들의 성공은 눈부셨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지울 수 없는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바로 섭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마왕의 운명의 날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다가왔다. 그날따라 마왕은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그는 오른쪽 아랫배에 느껴지는 기분 나쁜 통증을 애써 무시하며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었다. 하지만 저녁이 되자 통증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다. 급성 충수염, 흔히 말하는 맹장이었다. 민수는 즉시 그를 차에 태워 그들이 수년간 신뢰를 쌓아온 강북 세림대학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의 진단은 신속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복막염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모든 것이 아이러니했다. 그들이 그토록 피하려고 했던 수술이라는 운명이 가장 피할 수 없는 평범한 질병의 모습으로 그의 목전에 다가온 것이다. 수술실로 향하는 침대에 누워 마왕은 곁을 지키는 섭과 순정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 나의 고문 양반. 이번에도 자네의 예언이 맞을까? 그의 농담에 아무도 웃지 못했다. 무심한 의사의 손. 그 끔찍한 예언이 모두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이곳은 그들이 선택한 최선의 병원이었다. 하지만 운명이 기어코 그의 목숨을 거두려 한다면 이곳의 의사 중 누군가가 그 무심한 손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었다.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 하는 순간 모두가 망설였다. 그때 섭이 마왕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노동으로 거칠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신뢰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아니, 섭이 말했다. 우리는 미래를 봤지만 그 미래의 노예가 되지 않았소. 우리는 지난 10년간 바로 오늘을 위해 싸워왔지. 저 의사들의 실력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이 병원의 시스템을,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낸 당신 자신을 믿어야 해. 이것은 더 이상 정해진 운명이 아니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온 새로운 미래의 통과의례일 뿐이요. 그의 말에 마왕과 순정에 흔들리던 눈빛이 단단해졌다. 섭은 펜을 들어 보호자란에 자신의 이름 세 글자를 똑똑히 적었다. 마왕은 결심한 듯 눈을 감고 수술실로 들어갔다. 복도에는 섭과 순정, 단둘만이 남았다. 수술실 입구에 붉은 등이 켜졌다. 기나긴 심판의 시간.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맞잡았다. 지난 10년의 세월과 그보다 더 아득한 미래의 인연이 담긴 무겁고도 간절한 손 맞잡음이었다. 60편, 돌아온 유령, 현실의 무게, 완. 시간이 영원처럼 흘렀다. 마침내 수술실의 붉은 등이 꺼지고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수술은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간단한 수술이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한마디에 섭과 순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터뜨렸다. 이겼다. 길고 길었던 운명과의 전쟁이 마침내 그들의 승리로 막을 내린 것이다. 모든 임무가 끝났음을 섭은 직감했다. 마왕은 이제 안전했고 순정은 누구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삶을 찬란하게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강해져 있었다. 이제 자신이라는 과거의 유령은 사라져야만 했다. 그것이 그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다. 그날 밤 그는 두 통의 편지를 썼다. 마왕에게는 제국의 미래에 대한 마지막 조언과 순정을 부탁한다는 말을, 그리고 순정에게는 차마 입으로 전하지 못했던 마지막 진실을 담았다. 순정아, 나는 이제 나의 시간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나는 너의 미래 남편, 섭이다. 나는 너를 사랑했지만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 너를 아프게 했고 너의 세상을 무너뜨렸다. 이 과거로 온 것은 나의 속죄이자 너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한 마지막 발버둥이었다. 이제 모든 빚을 갚았으니 나는 나의 시간으로 돌아간다. 부디 나라는 유령은 있고 너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활짝 피어나길 바란다. 너를 사랑했던 것을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아. 안녕, 나의 들꽃. 그는 편지를 남기고 처음 이 시간 속으로 떨어졌던 양평의 냇가로 향했다. 그가 품속에 낡은 앨범을 끌어안는 순간 세상이 빛에 휩싸였다. 눈을 떴을 때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그를 맞았다. 교통사고 직후의 병원. 그는 자신의 시간으로, 자신의 현실로 돌아와 있었다. 과거에서의 10년은 이 세계에서는 단 며칠간의 혼수 상태였을 뿐이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안에 순정이 들어왔다. 그녀는 성공한 작가가 아니었다. 남편에 대한 원망과 삶의 고단함에 지쳐있던 사고 직전의 바로 그 아내였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다. 섭은 그런 아내를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원망스러운 아내가 아닌 자신이 지켜주지 못했던 가녀린 들꽃의 모습이, 그리고 자신을 구하기 위해 거친 사막으로 뛰어들었던 용감한 소녀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의 심장이 거대한 사랑과 참회로 터질 것 같았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내의 거칠어진 손을 잡았다. 순정아, 미안했다. 정말로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었어.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순정은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에 당황했지만 그의 눈빛에 담긴 진심을 읽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후 퇴원한 섭은 가족들 앞에서 중대 발표를 했다. 나 트럭 운전을 할 거야. 돈도 많이 벌고 나 자신도 좀 돌아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과거의 그였다면 그것은 또 다른 현실 도피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다. 그것은 가족을 책임지기 위한, 그리고 자신의 지독한 운명을 감내하기 위한 가장 무거운 결심이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신문 귀퉁이에서 넥스트 엠파이어 위수장 마왕이 대중음악계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그는 희미하게 웃었다. 자신이 구한 세계는 다른 차원에서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세계를 구할 차례였다. 그는 대한민국 전도가 그려진 지도를 펼쳤다.
그 위로 앞으로 그가 달려야 할 수많은 길들이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고독하고 힘든 여정이 될 터였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시간을 거슬러 만났던 한 소녀와의 약속이, 그리고 지켜야 할 아내의 미래가 별처럼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길고 긴 속죄의 여정, 제2부의 막이 오르고 있었다.